지난 주말에 헌정사상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국정 운영에 나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먼저 장성철 소장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두 가지 이제 판단과 생각과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뭐 야당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집권 여당 뭐 생각들을 다 뭐 참고하지 않고 그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 그냥 혼자 결정하고 혼자 그냥 판단하고 자기 뜻을 안 따르면 화를 내고 경노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화 타협 정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당 눈치도 보고 야당 눈치도 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줄 것 같아서 대한민국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없어졌으니 훨씬 더 나라가 안정화될 거다. 국정 운영 잘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위태위태하다, 불안불안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이번 비상계엄 과정 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과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야당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국무총리 탄핵안을 제출해서 국무총리조차 직무정지를 시켜버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 탄핵소추안은 안 하겠다. 일단. 일단. 근데 상황 봐서 마음대로 하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린 그때는 당신 이거 내란 동조 혐의로 우리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협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전자의 무게를 좀 두고 싶어요. 그냥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시끄러움 없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탄핵안 가결 후에 윤 대통령의 담화가 한 번 더 발표가 됐는데 정치 제도 문화 좀 바뀌어야 된다. 장성철 소장님, 폭주 대결에서 수기 배려하는 정치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기와 배려 그쪽으로 가길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고. 당연하죠. 대화 타협, 통합의 정치가 정치 본류잖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2년 6개월 동안은요 정치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방적인 강요만 있었잖아요. 안 따르면은 막 이제 뭐라고 하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그 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적 권한을 사용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조금은 덜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할지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보게 될 거고 마지막에 그 탄핵안 가결 다음에 윤 대통령의 담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아직도 반성을 못했구나.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구나.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 당할 때까지 대략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해서 본인이 보고 싶은 유튜브 보고 본인이 통화하고 싶은 사람하고 통화해가지고 자신이 뭔 잘못을 했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 확신이 든 것 같아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구국의 심정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한 확신을 점점 강화시키는 그런 한 2주 동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좀 치료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관저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이렇게 자꾸 사람이 위축되면은요 점점점 자기 확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또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통화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 또 그런 분들만 또 관저 오라고 그래서 또 술 한잔 드시면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언론의 감시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관저에 드나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장 소장님과 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할지 전체적으로 총론도 살펴봤고 윤 대통령이 지난 담화도 살펴봤는데 박창원 교수님, 윤 대통령의 탄핵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화도 있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미 이제 토요일 날 탄핵이 가결됐으니까 그 뒷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탄핵된 이후에 국민들이 다 박수를 쳤고 또 한쪽에서는 더 이상 불안전성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도감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의 박수와 안도감 속에 내분에 휩싸인 여당을 보면서 찹찹함이나 아니면은 분노를 이렇게 좀 느꼈어요. 사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당으로서 위헌적인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나 반성 또는 앞으로 쇄신에 대한 의지 정도는 밝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는 너무 달라요. 180도 다릅니다. 끝나자마자 가결되자마자 의총에서 탄핵의 통과에 찬성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 쥐새끼, 배신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가결에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가더니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탄핵에 책임을 지고 쫓아냈습니다. 사실상 쫓아냈어요. 뭐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의 최대의 적은 계엄, 내란 이게 제일 공화정의 적이에요. 제1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헌정 질서, 헌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헌정 수호를 하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갖 욕설과 모멸과 분노를 거기다가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우파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이 집단이 정말 건전한 집단인가, 공화정에 맞는 집단인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앞으로 우리가 몇 달 동안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또 이후에 대통령 선거 때까지 어쨌든 국정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보수는, 여당은. 그 국정의 한 축이 국민의 눈높이와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그런 이틀간이 아니었나 싶어서 너무 찹찹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